외계물질인 심비오트가 지구로 떨어져 한 인간의 몸에 기생합니다. 바로 주인공 에디의 몸을 선택하는데요. 다른 인간들의 몸에 기생하면 숙주가 죽고 말죠. 에디의 몸이 그에게 가장 잘 맞는다는 사실을 알고 에디의 몸속에 기생하기로 결정합니다. 조금 소심하고 유약해 보이는 에디에게도 베놈의 강력한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로 공생관계를 유지하게 되죠. 영화 베놈 1편에서 악당을 같이 물리쳤던 두 존재에 대한 이야기가 새롭게 개봉을 했습니다. 이번엔 어떤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레빗꾸미입니다. 오늘은 영화 베놈 2편인 렛 데어 비 카니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누군가와 시작된 사람들의 관계는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 관계는 친구 사이가 될 수도 있고 연인이 되거나 아주 사이가 나쁜 원수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그 관계가 시작되는 시점에는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과정이 분명히 생깁니다. 인간관계를 맺어가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자신이 상황의 주도권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고 또 반대의 상황에서는 친구에게 주도권을 넘기기도 하죠. 그렇게 인간관계는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 속에서 조금씩 그 모습을 찾아갑니다. 처음에 아무 모양이 없던 그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둘 사이에 특별한 모양을 만들어가고 모양을 찾지 못한 관계는 깨지게 되어 있죠. 처음에 그렸던 서로의 모양에는 각자가 가진 능력에서 부족한 점을 채우고 반대로 부족한 점은 상대방의 능력으로 채울 수 있는 이상적인 모양일 것입니다. 이런 모양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대화를 통해서 서로에 대해 많은 점을 알아가는 것이 좋겠죠. 영화 렛 데어 비 카니지는 에디 브록과 그에게 들어온 외계물질인 심비오트 베놈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갑니다. 전편에서 악당 심비오트를 물리친 이후에 에디와 베놈의 관계는 완전히 공생관계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번 2편에서도 그들은 계속 몸과 생각에 대한 주도권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1편에서 그랬던 것처럼 똑같이 말다툼을 벌이게 되죠. 마치 한 집에 사는 친구들 간의 관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서로에 대한 증오가 있지만 또 서로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둘의 관계는 약간의 아이러니한 상황 속에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영화가 무엇보다 이번 2편에서 관심을 기울이는 건 이 둘의 관계가 변해가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꽤 비중을 들여서 영화 초반부터 중반까지 계속 다루고 있고요. 주로 이제 의견 충돌과 다툼을 다루고 있습니다. 두 존재 간의 주도권 싸움과 그리고 새롭게 등장하는 빌런 카니지가 나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범죄자 클리터스의 몸에 들어간 심비오트가 베놈보다 좀 더 강력한 카니지로 탄생을 하게 됩니다. 강력한 빌런이 된 클리터스는 베놈과 에디의 관계와는 다르게 카니지의 입맛에 맞는 행위들을 벌이게 되는데요. 초반에는 클리터스와 카니지가 서로 협의하에 행동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카니지가 자신의 힘을 더욱 돋보이고 폭주시키기 위해서 클리터스를 이용할 뿐이죠. 그렇게 보면 클리터스와 카니지의 관계는 공생관계라기보다는 인질관계에 좀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클리터스라는 사람 자체도 굉장히 악독하고 강력한 성향을 지녔지만 카니지는 그런 악당까지 압도하면서 폭주를 하게 됩니다. 영화는 베놈이 숙주와 맺는 관계 그리고 카니지가 숙주와 맺는 관계를 대비시키게 되는데 비록 베놈의 힘이 카니지에 비해 떨어질지라도 숙주와의 관계에서 나오는 팀업이나 감정적 결합에서는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죠. 이 두 존재가 영화 속에서 마주치는 장면은 많지 않습니다. 빌런인 카니지와 베놈의 치고받는 대결이 후반부에만 위치해 있다는 점은 이 영화가 긴장감을 쉽게 느끼게 하지 못하는 단점이 되겠죠. 영화의 후반부 클라이막스까지 카니지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베놈과 에디의 그런 갈등에 대한 이야기가 번갈아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 구성이 사실은 긴장감을 떨어뜨리는 요소가 됩니다.
영화 렛데어비 카니지는 실질적으로 전편인 베놈의 이야기를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약간의 변주만 주었을 뿐이고 베놈과 에디의 주도권 싸움을 다시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악당의 출현과 마지막 대결까지도 거의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신선하다는 느낌을 주지는 못해요. 이번 영화에서도 에디라는 캐릭터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전편의 그 찌질한 캐릭터 그대로 멈춰 있는 것인데요. 이것이 에디라는 캐릭터의 특성이라면 할 수 없겠지만 그것을 보는 관객의 입장에서는 변함없이 찌질한 그가 조금은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외계물질인 베놈도 마찬가지예요. 전편에서 하던 유아기적 대화와 행동이 여전하고요. 영화 내내 그것이 반복적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적어도 베놈과 에디의 관계 자체는 안정적으로 변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그 관계의 발전만 영화에 담겼어요. 사실 그 점은 조금 아쉽습니다. 이 영화에 쿠키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쿠키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쿠키가 가장 재밌다는 말도 있죠. 그만큼 다음 베놈이 등장하는 영화가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이 쿠키를 보면 더 기대하게 되죠. 이 영화를 연출한 앤디 서키스 감독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반지의 제왕과 혹성 탈출에서 CG 연기를 한 연기자죠. 골룸과 시저를 연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연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정글북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장편 영화 모글리를 연출을 했었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베놈 2편으로 이제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영화로. 근데 그가 연출가로서 가진 재능이 아직은 특별한 것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번 2편도 1편과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다른 방식으로 전개를 하고 있고, 그리고 CG 자체도 그렇게 특별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조금 아직까지는 그런 재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요. 어쨌든 베놈 2편은 오락영화로서의 기본적인 특성들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극장에서 킬링타임 정도로는 보기에는 좋은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베놈 렛데어비 카니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 레빗꿈의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제 브런치의 영화 리뷰들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